잠깐, 거기 계신 분, 지금 무대 위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 제가 청소를 마무리해야 해서. 극장 측에서 시급하다고 해서요. 시급하다고요? 이런 무대는 함부로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 촬영 준비 중이니까 빨리 내려가 주세요. 연극 연습 중인 극장 안은 눈부신 조명과 바쁘게 움직이는 스태프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무대 세트가 한창 설치되고 있었고 음악 감독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몇몇 배우에게 동선 지시를 하고 있었다. 오늘 오후 새로운 작품의 리허설이 시작될 예정이라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다. 그런데 키가 크지도 않고 허리가 약간 구분되다 마른 체격의 할아버지가 무대 한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자 주변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청소부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관객석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자 그 목소리의 주인인 조연출이 서둘러 무대를 가로질러 왔다. 머리를 단정히 뒤로 묶고 어깨에는 무정이가 걸려 있는 모습이 꽤나 바쁘고 권위적으로 보였다. 그 할아버지, 이름은 이만수. 올해 71. 그는 극장 구석구석을 관리하는 막내 청소부였다. 청소 도구를 한 손에 든 채 조심스레 무대 위에 물기를 닦고 있다가 조연출의 호통에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 무대가 젖어 있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연습 전까지 물기가 마른 상태로 만들어 둬야 안전할 것 같아서. 안전 문제는 무대 감독과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 지금 배우들이 동선을 맞추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갑자기 무대로 올라오시면 위험해요. 나중에 조명이 세팅되고 없을 때 잠깐 하셔야지 지금은 곤란합니다. 이만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당연히 연습에 방해되면 안 되죠. 금방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연출은 물러서지 않고 다른 스태프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저기, 누가 좀 이 어르신을 안내해 주세. 무대 위는 전문 스태프 외에는 출입이 제한입니다. 그 순간 어수선한 주변에서 한 낯선 목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저기, 할아버지가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 극장은 출연자나 주요 스태프 아니면 저쪽 사이드 복도만 다녀야 하는데. 작은 속삭임도 이어졌다. 저런 허름한 옷차림으로 여기 들어온 거야? 이번 공연은 꽤 큰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라는데 글쎄 예전에 이런 무대에서 청소부를 그렇게 자주 보진 못했는데 요즘 극장 관리가 엉망인가? 극장 내부는 고급스러운 장식과 오랜 전통이 엿보이는 붉은 커튼 그리고 빛나는 샹들리에까지 갖춰져 있었다. 이곳은 특히나 예술의 도시로 유명한 전주에서도 명망 있는 전주예술극장이었다. 화려한 골동 장식과 멋스러운 분위기 덕에 공연 관계자들은 늘 자부심을 느끼곤 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 청소부 복장을 한 이만수가 조심스레 올라와 걸레질을 하니 일견 어울리지 않는 광경으로 비쳤다. 조연출은 다시 한번 고개를 치켜들고 소리쳤다. 얼른 내려가셔야 해요, 어르신. 배우들 동선 리허설에 지금 다들 집중해야 하니까. 그러자 무대 아래에서 극장 경비원 한 명이 뛰어 올라왔다. 그도 이만수를 몰아내려는 듯 급하게 손짓했다. 죄송합니다만 무대 위는 정말 위험합니. 조명 설치가 아직 덜 끝났으니 빨리 내려오셔야 합니다. 이만수는 한숨처럼 짧게 숨을 내쉬며 사용하던 걸레를 양동이에 살짝 헹궜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향해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알겠습 불편을 드려 죄송하네요. 바로 정리하고 저쪽 사이드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어쩐지 여유가 서려 있는 것만 같았다. 언뜻 보기엔 가난해 보일 만큼 단순한 옷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대 한가운데에 물기를 조심스레 닦아내면서 조금 묵직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연습하실 때 미끄러질 일은 없겠지. 주변인들은 그의 중얼거림을 잘 듣지도 못했지만 조연출은 작은 콧방귀를 뀌듯 한숨을 쉬고는 배우들을 향해 돌아섰다. 공연 전 이렇게 무대를 돌아다니는 자니톨란이 참 곤란하네 하는 불만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무대 아래에서는 일부 스태프들이 웅성거리며 요즘 극장에 일손이 모자란가? 저렇게 연세에 지긋하신 분이 청소부를
하고 수군거렸다.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결국 이만수가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무대를 내려가면서 서서히 가라앉았다. 할아버지 여기 있으시면 안 된다잖아요. 무대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작은 손이 이만수의 낡은 작업복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손의 주인은 그의 손자를 닮은 어린 소녀,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연이었다. 알았어. 사람들 말처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청소를 마저 해야겠구나. 그는 손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다시 조용히 복도로 향했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소연이는 극장 무대를 구경하고 싶다고 떼를 써서 데려오게 된 참이었다.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이 무대에 올라갔던 잠깐 동안 연습장 분위기는 미묘한 긴장과 텃세가 스며 있었다.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이만수를 단순한 무관한 존재로 치부했고 온갖 시선이 그를 피하려고만 했다. 그러나 이만수의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손녀와 함께 복도 구석 벤치에 앉아 잠시 쉰 뒤 기회를 봐서 무대 상태를 다시 확인할 요량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이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 조명 장비와 무대 세트가 자그마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 그래도 무대 되게 멋지네요. 저도 저런 무대에서 춤춰보고 싶어요. 소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렇지. 무대 위에 서 보면 참 설레는 마음이 들 거야. 그는 예전에 이 무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허름한 자니톨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누구도 그 옛 시절을 상상하지 못하리라. 이만수는 빛바랜 작업복을 추스르며 손녀와 함께 살짝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계속해서 무대 천장을 향해 있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조명 장비, 단단히 조여지지 않은 체인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곰곰이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히 나중에 꼭 확인해야 하는데 스태프들에게 말을 꺼내봤자 지금은 듣지도 않겠지. 그의 마음속에선 조심스러운 걱정이 하나둘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무대에 올라간 거냐고요. 이튿날 아침 연습이 한창인 무대 근처 조연출인 박선영이 날선 목소리로 이만수를 불러 세웠다. 어제마저 청소 못했던 부분이 좀 남아서 극장 매니저분이 그냥 청소를 하라고 하셔서요. 이만수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기운이 있었다. 저희 작품은 곧 언론 시사회도 하고 외부 귀빈들도 올 예정이거든요. 무대 가까이에서는 전문 스태프가 아닌 분들이 움직이시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 아시겠습니까? 주변 스태프 중 한 명이 거들었다. 맞아요. 조명도 아직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됐고 세트 또한 시험 단계라. 혹시라도 뭐라도 떨어지면 어르신이 크게 다치실 수 있거든요. 이만수는 양동이를 들고 극장 구석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제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분들 안전도 신경 쓰고 싶어서요. 무대 위 철골 프레임이 조금 불안해 보이던데 꼭 누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조연출이 곧바로 말을 끊었다. 그 문제는 기술 감독이 알아서 할 겁니 외부인이 간섭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부인이라는 표현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어르신은 지금 공연 제작팀의 정식 스태프도 아니고 단순히 극장 관리팀에서 파견된 청소부시잖아요. 본인 맡은 역할만 충실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맞아, 극장 청소부가 왜 무대 안전 문제까지 하는 눈빛으로 수긍했다. 이만수의 시선이 바닥으로 잠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네, 알겠습 충고로 받아들여 주세. 그가 다시 자리를 뜨려 할 때 이번엔 옆에서 배우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저희 연습할 때 무대 밖에서 보셨었죠? 저 며칠 전에 실수해서 무대 옆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대 오른편이 살짝 경사가 있더군요. 특히 이막 초반 동선이라. 거기에 물기나 소품이 흩어져 있으면 위험하지요. 배우는 살짝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조심해야 할 곳 있으면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무용 베이스라서 발목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고 말고요. 저도 누가 다치는 건 제일 걱정이 돼서. 하지만 그 대화는 끝맺기도 전에 조연출의 매서운 눈초리가 날아들었다. 배우님, 리허설 시간입니다. 여기서 잡담하시면 곤란해요.
배우는 황급히 무대로 돌아갔고 이만수는 복도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주변에선 아직도 속삭이듯 이런 말이 들렸다. 나이도 많으신데 공연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지. 옷차림도 그렇고 뭔가 기품이 있다고 보기엔 좀. 에이, 그냥 자기가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어르신인가 봐. 소연이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할아버지의 심상찮은 표정을 살폈다. 할아버지, 다들 왜 그래요? 그냥 청소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원래 이런 곳은 바쁘고 예민하니까. 그냥 잠깐만 기다려보자. 우리가 할 일은 하되 필요하면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 말투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지 그냥 나이 많은 청소부가 공연 준비 상황을 참견한다 정도로만 비춰졌다. 그날 오후 무대 위에서 리허설이 계속되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이 머리 위 조명 장비를 점검 중이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나는 작은 진동 소리가 예민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끼익, 삐걱. 배우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며 불안해하는 순간 엔지니어가 손사래를 쳤다. 걱정 마세요. 단단히 고정했어요. 조금만 더 세팅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만수는 무대 뒤편 문으로 들어오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한쪽에 기울어 있는 조명 장치의 체인이 제 위치에 물려 있지 않음을 감지했다. 체인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살짝 걸쳐져 있어 만일 흔들림이 커지면 그대로 무대 위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안전요원은 어디 있지? 그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지만 안전 담당 스태프들은 다른 장비 점검으로 분주하거나 자리에 없었다. 조연출도 무대 아래에서 대본을 보고 있었고 기술 감독은 음향 부스에서 헤드셋을 낀 채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저기 죄송한데 조명 장치 점검하시는 분 있나요? 이만수가 무대 뒤에 다른 스태프에게 다급히 물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 지금 기술팀장이 없어서.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이미 무대 위에서는 배우 5명이 동선을 맞추며 움직이고 있었다. 머리 위 천장에서는 불안한 삐걱 소리가 점점 커졌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소연이가 달려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만수는 결심한 듯 그 아이를 뒤로 물리고 무대 쪽으로 다가섰다. 안 돼, 소연아, 여기 위험해. 너는 벤치에 앉아 있어. 할아버지가 갔다 올게. 그는 잽싸게 무대 옆 사다리를 타고 조명 설치 구역으로 올랐다. 아래에선 뭔가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아직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다. 어이, 거기 청소부 아저씨, 올라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조연출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이만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 사다리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흔들리는 조명 장치의 체인을 단단히 다시 끼워 넣으려 애썼다. 제발 버텨줘야 할 텐데.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내려왔다. 체인을 당기는데 생각보다 강한 힘을 요했다. 게다가 조명이 걸려있는 철골 구조가 어느 정도 낡았는지 잡아당길 때마다 삐걱 소리가 커졌다. 아래에서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빨리 안전 스태프 불러. 조명 떨어지면 무대 위 배우들 다칠 텐데. 순간 조연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장 무정의로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안전 담당 팀장 불러. 그리고 무대에서 모두 물러나게 하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빨랐던 건 이만수의 행동이었다. 그는 철골의 고정 볼트를 살펴보더니 손에 있던 간이 공구로 서둘러 조여나갔다. 세트 담당일 때 사용하던 낡은 십자 드라이버를 매일 소지하고 다녔던 것이 이럴 때 빛을 발했다. 오래전부터 습관처럼 지참하던 도구였다. 크게 흔들리던 조명 릭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고 마침내 체인 고리가 제대로 잠겼다. 이만수는 사다리 위에서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배우들이 무대 끝으로 다 피한 덕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래에선 어리 빠진 듯한 표정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연이가 울먹이는 얼굴로 벤치에서 뛰어나와 무대 쪽으로 달려왔다. 응, 다행히. 괜찮다, 사람도, 장비도 무사하고 그의 목소리에 섞인 안도감이 분명히 전해졌다. 땀으로 젖은 작업복에.
헝클어진 백발의 상태로는 영락없는 허름한 노인이지만 바로 방금 그가 해낸 일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도대체 어떻게 저걸 하신 겁니까? 기술 감독이 숨가쁘게 달려와 마치 신기한 존재를 보듯 이만수를 바라봤다. 오래전부터 무대 안전 쪽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조명 구조를 잘 아니까 잠깐만 손볼 수 있나 싶어서 올라간 겁니다. 조금 했다는 정도가 아닌데요. 아까 그 체인이 완전 풀릴 뻔했어요. 자칫하면 조명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고요. 무대 아래서도 배경을 모르던 스태프들은 온갖 수군거림을 쏟아냈다. 어르신이 무대 안전일을 했다고? 그냥 청소부가 아니었나? 누구지? 혹시 옛날 극장 관련된 사람인가? 조연출 박선영은 흥분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니 그런 경력이 있으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만수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도 다들 바쁘시고 청소부가 웬 참견이냐며 들어주질 않으셔서 조연출이 무어라 더 말하려던 찰나 기술 감독이 한 발 앞서 다가섰다. 혹시 어디서 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생각엔 이것저것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이면 금방 포기했을 텐데 체인 구조까지 다 꿰뚫고 계시던데요. 이만수가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입을 뗐다. 한 40년 전쯤이네요. 저는 원래 무대 안전 점검원으로 일했습. 전국에 있는 중소극장 돌며 조명이나 세트 구조가 안전한지 살피는 일을 했죠. 한 20년 전엔 전주예술극장에서 상주로 근무하기도 했었고요. 스태프 중 누군가가 놀랍다는 듯 외쳤다. 전주예술극장 상주 안전감독. 저희 극장 역사 문서에 그 이름 본 적 있긴 한데요. 당시에는 꽤나 체계적이지 않은 시절이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시절에. 결국 재정 문제도 있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둬야 했죠. 그 뒤에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 요즘 다시 이 극장에서 자니토리를 하고 있습. 이만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스태프들은 웅성거렸고 박선영 조연출은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청소부로? 지금 이런 안전 관련 지식이 있으시면 훨씬 중요한 역할을. 그러자 무대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여직원 중 하나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저 이만수 선생님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오나? 주변 몇몇도 궁금증에 검색하거나 혹은 예전 극장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공연 업계에 오래 몸담아온 기술 스태프 몇 명은 어쩐지 그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눈빛이었다. 어? 여기. 옛날 신문 기사에 언급되셨다. 전국 무대 사고 방지 캠페인 당시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다는 분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이분 맞는 것 같은데. 사진은 워낙 옛날 기사라 선명치 않지만 그래도 면모가 조금 닮은 듯하네요. 모두가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이만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번엔 예전처럼 무대에 올라오지 말라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박선영이 뻣뻣하게 굳어있던 자세를 풀고 한 걸음 다가섰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 저는 그냥 어르신께서 무대 질서를 어지럽히신다고만 생각했어요. 저희가 좀 더 일찍 인사드리고 말씀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 이런 식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진 않았는데 하필 아까 사고가 날 뻔해서 어쩔 수 없었지요. 이만수는 멋쩍은 표정으로 웃었다. 그때 손녀 소연이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진짜 이런 거 잘 아시는 거였잖아요. 저랑 집에서 무대 그림 보면서 조명이나 세트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응. 손녀는 다 알고 있었지.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굳이 내 옛날 직업을 떠들 필요까진 없었단다. 그는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다. 혹시 과거에 큰 무대 사고를 막으신 적도 있나요? 그럼 어느 극장들을 주로 관리하셨나요? 이 극장의 철골 구조 문제도 혹시 예전부터 아셨나요? 이만수는 하나하나 미소 지으며 답했으나 특별히 거창하게 자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 예실이고 지금 제 직책은 청소부일 뿐입니. 우리 극장 직원으로서 제 본분만 지키면 됩니다 하고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존재를 알게 된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거칠애가 아닌 진심 어린 존중과 호기심이 그를 향해 모여들었다.
무엇보다 방금 전 조명 추락 위기 상황을 막아준 공로가 모두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극장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위치라 여겨지는 총괄 프로듀서 강석훈이었다. 그는 지금 막 극장에 들어선 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어르신이 옛날에 무대 안전 책임자였던 건 알겠지만 지금은 극장 청소부로 계시잖아요. 그건 회사 계약상 역할이 다른 거 아닙니까? 기술 감독이 설명했다. 그건 그렇지만 이번에 사고를 막아주셨고 실제로 무대 안전 쪽 전문가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뭔가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석훈은 코웃음을 치듯 대꾸했다. 도움이라. 우리가 이미 경험 많은 엔지니어와 스태프들을 고용해 놨는데 굳이 은퇴한 옛 세대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방금까지도 환호에 가까운 관심을 받던 이만수는 다시금 시선을 떨어뜨렸지만 도리어 그 태도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러나 주변 스태프들 중 몇몇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니 강 프로듀서님, 저희가 이번에 조명 설치에 애를 먹고 있긴 합니. 구조가 예전 방식이라 매뉴얼대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요. 안전 유지에는 과거 방식을 아는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방금도 어르신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강석훈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다. 조습, 그럼 만약에 어르신이 또 뭘 고치려다 실수라도 하면 어쩌죠?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때 여직원 중 한 명이 아까 찾은 기사 내용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만수 선생님은 과거에도 무대 추락 사고 위험을 여러 번 예방하셨고 전국 순회 극장들을 돌면서 안전대책 세미나도 진행하셨다고 해요. 업계에서는 꽤 잘 알려진 분이었다고. 강석훈은 그래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도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가 사용하는 최신 장비나 시스템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이번에는 기술 감독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신 장비라고 해도 기본적인 안전 원리는 같아요. 오히려 옛날 방식을 잘 아는 분이 있으면 문제 발생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음 저희가 충분히 협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서히 스태프들은 강석훈에게 동의하라는 눈빛을 보냈고 배우들 역시 겁에 질렸던 순간을 떠올리며 동조했다. 조연출 박선영도 나섰다. 강 프로듀서님, 일단 시험 삼아 자문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요? 공연의 완성도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강석훈은 마지못해라는 듯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자문 정도라면. 그 대신 사고 나면 책임은 안 집니다. 당황스럽게도 직설적이고 차가운 말이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한 발 물러선 태도였다. 이만수는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건넸다. 고맙습. 저도 혹여 다른 분들 영역에 오지랖 부리지 않도록 조심할 테니 안전 문제가 보이면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그 순간 주변 스태프들과 배우들 사이에서 잔잔한 박수가 터졌다. 마치 그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환영의 표현 같았다. 연습이 재개되었을 때 이만수는 무대 안 모퉁이에서 세심하게 조명과 세트의 결합 상태를 살폈다. 어린 손녀 소연이는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근데 아까 그 아저씨들 왜 이렇게 좀 무례했어요? 할아버지 좋은 일 하신 건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란다. 다들 자기 일이 걸려 있으니 신경이 곤두서는 거지. 게다가 내가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외형만 보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는 다들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응, 그런가 보네. 이만수가 잔잔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기나긴 인생 경험에서 비롯된 관용이 담겨 있었다. 조연출 박선영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이만수 곁에 섰다. 선생님, 지금 장면에서 조명이 배우 한 명을 가리지 못하는 듯한데 혹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앉아서 한번 봅시다. 이만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 조명 각도를 살폈다. 이들은 함께 무대 구석에 있는 간이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배우의 그림자가 어색하게 생기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박선영이 난감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조명 디자이너가 오늘 오전에 배치한 건데 배우가 이 위치로 움직이면
얼굴이 반만 가려지더라고요. 관객석에서 보면 예술적 연출이라기엔 좀 어정쩡해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명의 각도와 높이를 천천히 살피더니 무대 상단의 서브 조명 위치를 가리켰다. 이 각도에서 메인 조명과 충돌의 빛이 겹치는데 그게 배우의 표정까지 가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서브 조명을 약간 오른쪽으로 틀면 메인이 떨어지는 지점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박선영은 곧 조명 디자이너에게 무전을 넣었다. 지금 이만수 선생님이 서브 조명 위치를 오른쪽으로 5도 정도 돌려보라고 하시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조명 디자이너가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움직였고 곧 배우가 다시 그 동선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모니터에 잡혔다. 이번엔 훨씬 자연스러운 조명 분배로 배우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와, 정말 잘 맞네요. 박선영은 감탄했다. 주변 스태프들도 흥미롭다는 듯 이만수에게 시선을 보냈다. 할아버지, 조명 디렉팅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만 조명 원리는 대략 알고 있고 예전에 이런 식으로 조명 테스트 해본 적이 있거든요. 호기심에 참무대 담당 스태프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이만수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그럼 과거에 어떤 공연들을 주로 하셨나요? 혹시 유명한 배우나 감독이랑 작업해 보신 적 있어요? 이 극장 처음 지을 때도 관련되어 계셨는지. 이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법 유명한 사건이나 사람들도 언급되어서 모두가 깜짝 놀라곤 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강석훈 프로듀서도 묘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계속 검색하는 모습이었다. 연습이 잠시 휴식에 들어가자 배우 몇 명이 직접 이만수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넸다. 아까 조명 떨어질 뻔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저 이제부터 무대 한가운데에서 낙하물 같은 거 조심해야 하는지 늘 신경 쓰게 됐어요. 이만수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러분이 안 다쳐서 다행입니. 제가 한 건 별거 아니었어요. 위험 요소가 보이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죠. 배우 중 한 명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솔직히 저 같으면 겁나서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체인이 흔들리는 걸 잡는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일이니까요. 그 말에 다른 스태프도 동조했다. 게다가 줄을 잘못 건드리면 더 크게 흔들려서 떨어질 수도 있었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소연이가 신나서 할아버지의 작업복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대단해. 이젠 다들 알아주니까 기쁘죠? 이만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나는 그냥 깨끗이 청소하며 조용히 일하다가 퇴근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이렇게 모두의 관심을 받으니 좀 쑥스럽구나. 박선영 조연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얼마 동안만이라도 무대 안전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함니 이번 공연이 규모가 꽤 크거든요. 그러나 옆에서 강석훈 프로듀서가 재차 찬물을 끼얹듯 나섰다. 계약이라면 회사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 그리고 청소부 계약 자체가 다른 부서 소관이잖아요. 하지만 기술 감독을 비롯한 다른 팀원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다. 강 프로듀서님, 일단 제가 임시로라도 자문 요청하는 서류를 마련해 볼게요. 지금 저 체인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명을 재점검해야 하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만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 저는 지금 제 일 하면서 필요하실 때만 불러주시면 간단히 조언해 드릴게요. 굳이 계약서 같은 거 없이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박선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원하시면 우선 비공식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저도 그게 편합니. 이만수는 여전히 한결같이 겸손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저녁쯤 되어서 공연팀은 재정비를 위해 모두 귀가 준비에 들어갔다. 무대 중앙의 세트는 임시로 내려놓은 상태였고 조명 점검도 잠시 중단되었다. 복도에서 335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강석훈 프로듀서와 이만수가 우연히 맞닥뜨렸다. 강석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했어요. 제가 좀 거칠게 말한 부분이 있었죠.
이만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제가 청소부 복장이었으니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죄송합니. 오늘 사고 막아주신 건 감사드립니. 제 입장에서는 공연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커서 좀 예민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 저도 이 극장이 잘 되길 바라니까요. 강석훈은 어쩐지 불편한 듯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혹시 예전에 이 극장에 근무하셨다고 했죠? 그때 왜 그만두신 겁니까? 스태프들에게 물어보니 대단히 능력 있다고 들었는데. 이만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다 대답했다. 솔직히 가족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 아내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고 큰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제가 계속 밤낮 없이 일하는 바람에 집안이 제대로 돌보이지 못했죠. 결국 전주예술극장 상주직을 그만두고 돈이 되는 일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녀 습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경력이 파편화되기도 했고요. 강석훈은 생각지 못한 답변에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아내분 건강은 좀 어떠신지? 안타깝게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은 건 딸아이와 손녀뿐이죠. 지금은 손녀를 돌봐야 해서 일은 조금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소부 자리가 오히려 좋았습. 하루 일을 마치고 손녀와 시간을 보낼 여유도 있고 무엇보다 이 극장에서 일하는 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강석훈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다. 사실 이 극장이랑은 오래된 인연이 있습. 제가 한창 무대 안정환으로 일하던 시절 이곳이 이제 막 재개장해서 열정이 넘쳤어요. 많은 배우와 스태프가 함께 꿈을 꾸었죠. 그때 행복했지만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가족이 가장 우선이긴 하죠. 강석훈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 이후로 굳이 제가 무대 위에서 특별한 존재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금 제 눈앞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제 삶에 맞다고 생각해요. 이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하고도 따뜻했다. 그렇지만 혹시 언젠가 다시 안전감독으로 복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석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이제 나이도 있고 제가 간단히 조언하는 정도면 몰라도 정식으로 뛰어들기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만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강석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 발 다가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공연 제작에 있어 안전은 정말 중요한데 오늘 직접 겪고 나서 크게 깨달았습. 그리고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을 제대로 하고 싶었습. 처음에 제가 어르신을 너무 함부로 대해버렸으니까요. 이미 사과해 주셨잖아요.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 이만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답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둘은 서로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다. 살짝 굳어있던 강석훈의 표정은 한결 누그러진 듯했다. 며칠 뒤 공연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었다. 한층 협업이 원활해진 현장에서는 이만수가 비공식 안전자문 역을 담당하며 배우들의 동선이나 조명 기구 상태를 수시로 점검했다. 그는 큰 소리 치지 않고 늘 조용한 어조로 필요한 말을 전했지만 극장 스태프들은 그의 말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심지어 배우들까지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공연 관계자들도 그가 지나가면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다. 역시 원로답게 깐깐하시네. 그래도 덕분에 무대가 훨씬 안전해졌어요. 다치지 않고 공연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공연 개막일 전날 극장은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 중이었다. 조명, 음향, 무대 장치 모두 점검을 마치고 최종 시연에 들어갔는데 준비된 프로그래밍대로 조명이 빛나면서 배우들이 정확히 동선을 맞출 때마다 흡족한 탄성이 나오곤 했다. 박선영은 모니터 앞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며 이만수에게도 감사의 눈길을 보내곤 했다. 오늘 안에 다 맞춰야 하는데 정말 도움 많이 주셔서 고맙습. 선생님 덕분에 시간이 훨씬 단축됐어요.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겁니. 전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지요. 기술 감독 또한 이만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 스팟 조명 각도 문제 정말 한 방에 해결됐잖아요. 오래 일하신 분의 경험은 무시 못하겠네요. 여태 방법을 바꿔도 안 맞던 게 선생님 조언 덕에 정리되다니 저도 놀랐습. 조명 디자이너가 웃으며 거들었다.
한편 강석훈 프로듀서는 객석 뒤쪽에서 전체 리허설을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약간의 뭉클함이 어른거렸다. 휴식 시간에 그는 무대로 올라와 조용히 이만수에게 물었다. 선생님, 정말 이 공연 끝나면 그냥 청소부로 돌아가실 건가요? 네, 그게 제 본업이니까요. 이 공연만 잘 끝내주시면 됩니? 이만수는 담담히 말했다. 강석훈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세. 공식적으로 무대 안전 관련 자문을 해주셔도 좋고 다른 방향으로라도. 극장이 선생님께 신세진 게 많으니까요. 고맙습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만수는 환하게 웃었다. 주변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장면이 퍽인상 깊어 보였는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흐뭇해했다. 조연출 박선영은 또렷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알렸다. 자, 10분 뒤 마지막 리허설 시작합니다. 다들 위치로. 그 순간 여기저기서 네 라는 우렁찬 대답이 울려 퍼졌다. 이만수도 양동이와 걸레를 챙겨 무대 옆으로 이동했다. 그는 여전히 청소부로서 무대 바닥 정리를 책임지고 있었다. 여전히 눈은 조명과 세트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괴이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역시 철저하시네요라며 미소로 그의 존재를 인정했다. 공연 당일 아침, 극장 로비는 귀빈과 관객들로 북적였다. 무대 뒤편은 더욱 분주했고 박선영과 강석훈은 마지막 점검으로 눈코뜰 새 없이 뛰어다녔다. 배우들 메이크업 확인, 의상 점검, 음향 체크. 마이니시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만수는 조용히 무대 아래에서 커튼 주변을 살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공연이에요. 너무 멋져요. 소연이가 신나서 뛰어오르자 이만수는 다정히 손녀를 바라봤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분명 멋진 공연이 될 거야. 너도 관객석에서 구경하겠지? 네, 엄마랑 같이 보려고요. 조연출이 지나가면서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연아,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공연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단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셔. 그 말에 소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멋져요. 이만수가 멋쩍게 웃는 사이 무대 조명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조명들이 화려하게 빛나면서 연극의 첫 장면이 펼쳐질 세트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무대 뒤편을 분주히 지나가던 배우 한 명이 이만수 옆을 지나치며 짧게 인사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 제 첫 장면에 조명 놓칠까봐 떨리네요. 걱정 말아요. 준비 다 해두었으니 마음껏 연기하세요. 공연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1막이 끝나가자 관객들은 적절한 조명 변화와 배우들의 멋진 연기에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무대 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이만수와 함께 쉴 새 없이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커튼이 오르내릴 때마다 배우들의 동선을 체크했다. 여느 공연 현장과 다를 바 없는 분주함이지만 오늘은 특히 긴장감보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두막 들어 격렬한 춤 장면이 펼쳐지자 무대 위 배우들이 상체를 크게 흔드는 동작이 많아졌다. 그 순간 이만수는 무대 천장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다행히 며칠 전 문제가 되었던 조명 장치는 단단히 고정된 상태였고 예비 체인까지 마련해 놓아 안전해 보였다. 그는 안도하며 뒤로 물러나 조용히 무대 옆 커튼 뒤에서 공연을 지켜보았다. 이어진 장면에서 조명이 배우 각각을 따라가는 섬세한 움직임을 보이자 관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연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모두가 공연에 몰입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온 신경을 쓰는 이만수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있었지만 무대의 안전과 흐름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공연이 대단한 호응 속에 마무리되자 커튼콜에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다. 관객의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석훈 프로듀서와 박선영 조연출이 무대로 올라와 간단한 인사말을 전했다. 오늘 멋진 공연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책임져 주신 분들이 계십니. 기술팀, 무대팀, 그리고 한 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 박선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무대 위 스태프들이 이만수를 향해 손짓했다. 관객들은 누구지 하는 궁금증으로 웅성거렸다. 이만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커튼 뒤에 서 있었지만 스태프들이 그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마침내 그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이분은 우리 극장의 청소부로 근무하시면서도 사실은 무대 안전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지닌 전문가이십니.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신 공연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만수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컸습니다. 박선영이 힘주어 말했다. 홀에서 터져 나오는 박수와 환회, 이만수는 멋쩍게 고개를 숙였다. 손녀 소연이는 관객석에서 두 손을 흔들며 환히 웃고 있었다. 이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객들을 바라봤다. 그 자리에는 예전 그가 아끼던 극장의 모습과 함께 꿈을 키웠던 사람들이 어른거리는 듯 했다. 너무나 벅찬 순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전 다만 극장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 저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극장과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짧은 말에 또 한 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석훈도 무대 중간까지 걸어 나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만수 선생님께 사과와 감사를 드립니. 처음엔 제가 못 알아보고 함부로 대했지만 오늘 이런 무대를 함께 만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관객들은 박수로 두 사람의 화해를 축하했다. 배우들은 손을 잡고 환호했고 엔지니어와 스태프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공연 뒤풀이가 끝난 늦은 밤 극장 로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즈음 강석훈과 이만수가 다시 한번 단둘이 마주쳤다. 둘은 커피 자판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연이 대성공이었어요. 강석훈이 커피를 건네며 머쓱하게 웃었다. 축하드립니다, 강 프로듀서님. 이 작품에 많이 공들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관객 반응이 좋다니 다행이네요. 이만수는 감사의 의미로 커피를 받았다. 잠시 둘은 어색하게 침묵했다가 강석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앞으로도 다른 공연 기획할 때 선생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을 공식 안전감독으로 모실 자신은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손녀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일이 바쁠 때마다 잠깐씩 도와드릴 순 있겠지요. 네, 알겠습. 이 극장을 계속 지키고 싶으시다면 저희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거든요. 제 오랜 신념입니. 무대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관객들과 배우들 모두가 믿고 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만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석훈은 잠시 무언가를 곱씹는 듯 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정말 멋지십니. 저도 그걸 잊지 않고 잘 이어가 볼게요. 선생님께 배운 것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커피를 들어 올리며 짧은 건배처럼 가볍게 부딪혔다. 그렇게 깊지 않은 밤에 극장 로비에 두 세대가 나눈 대화는 조용하지만 꽤나 진한 의미로 남았다. 이후로 며칠이 지나는 동안 극장 내외부에서 이만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나이든 청소부로 부르지 않았고 서로 먼저 인사를 건네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문을 구했다. 그렇게 하나둘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며 다가오는 이들에게 이만수는 한결같이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해 주었다. 소연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극장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약간 으쓱대는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모두가 진짜 존경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대단하긴?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만수는 웃으며 손녀를 달래듯 말했다. 근데 할아버지, 더 이상 무대 위에서 혼나진 않겠죠? 아마도. 그의 대답에 묘한 유머가 배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이만수는 평소처럼 극장 계단과 로비를 닦고 있었다. 배우와 스태프들은 이미 공연이 끝난 뒤라 삼삼오오 흩어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몇몇은 로비를 지나치며 그에게 인사를 했다. 이만수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안전 점검 덕분에 잘 마쳤어요. 이만수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아주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지만 그의 자세에는 흔들림 없는 품격이 느껴졌다. 굳이 큰 칭송이나 특혜를 바라지 않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존경심을 품게 만들었다. 몇 걸음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선영이 기술 감독에게 속삭였다. 정말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네요. 굳이 무대 중심에 서지 않아도 모두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달까요.
기술 감독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저런 삶의 태도를 본받고 싶어요. 진짜 어른이라는 느낌이랄까? 로비 한 구석, 무대가 끝난 뒤 조용해진 극장에서 이만수는 걸레를 헹구며 한숨 돌렸다.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언젠가 소연이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게 될 날도 오겠지. 그때까지 이 극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면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던 그는 다시 환한 미소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며칠 뒤 강석훈은 본인 사무실에서 잠시 짬이 나자 SNS에 공연 후기를 확인하고 있었다. 대다수 관객이 공연에 만족하며 조명과 무대 장치가 인상 깊었다고 칭찬하는 글이 넘쳤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블로그를 보게 되었는데 한 관객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날 공연 전 천장 조명이 흔들려서 아찔했는데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어르신이 순식간에 안전하게 고쳐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옛날 무대 안전감독이셨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강석훈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전주예술극장 앞마당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지나가는 이만수의 모습이 작게 보였다. 여전히 그는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석훈은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앞으로 더 큰 공연을 만들 때 이분의 지혜를 꼭 빌려야지.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겉보기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 재능이나 경험을 지닌 분들을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가끔 사람을 표면만 보고 판단하곤 합니.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가장 평범해 보이는 분이 사실은 무대 위에 숨은 영웅일 수도 있습. 당신이 마주치는 이들은 어떤 과거와 능력을 품고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인연, 혹은 이미 곁에 있으나 귀 기울이지 않았던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뜻밖의 놀라운 재능과 따뜻한 삶의 지혜를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니. 전주예술극장에서 계속될 놀라운 공연처럼 이만수 선생님과 그의 손녀 소연이가 만들어갈 다음 장도 궁금해집니. 어쩌면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이 극장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번져나갈지도 모르죠.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 혹시 당신 곁에도 남몰래 빛나는 재능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분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 않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의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